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며 일상 회복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도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과 의료체계 회복을 추진합니다. 이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며 확진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 기한을 두고 현행 관리 체계를 우선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중지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는 합의 후 이틀 만인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중지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재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중 선거범죄를 삭제한 데에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한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선거범죄 수사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 비율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 능력을 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오늘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며 법안 추진 이전에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애초 군사작전 목표 지역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남부까지 미사일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째인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5대4의 미사일을 쏘며 공격 지역을 동부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애초 목표였던 동부 돈바스를 넘어 남부 해안 지역까지 제압해 영구 점령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2일, 러시아군 중부 군관구 부사령관은 20일에 시작된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남부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남부의 주요 수출입 항구를 모두 잃는다면 해안에서 떨어져 내륙 국가로 축소되기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 이번에도 실패해버렸다고요. 매번 다가오는 시험 기간을 항상 벼락치기로 맞이해버립니다. 기말고사부터는, 아니 다음 학기부터는 진짜 열심히 라고 하며 노력을 미루게 되죠. 저는 이전 학기들보다 중간고사 치는 과목이 유독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한 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할 시기에 슬쩍 시작하더라고요. 나약한 제 의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도 운 좋게 점수는 잘 받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운이 좋게 라는 건 저에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기말고사부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지금은 시험이 끝났으니 신나게 놀자고요.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면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빠질 수 없는 것, 음식. 여행가의 다이어리를 펼치면 시작되는 전 세계 맛집 투어. 생소한 또 익숙한 온갖 진기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다채로운 코스를 만나볼까요? 매주 월요일 아침 IBS와 함께 현지인들만 아는 그 나라의 진짜 맛집을 찾아가 봅시다. 각국의 요리사와 함께 만나보는 개성 있는 음식, 익숙한 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홈쿡 레시피까지 음식으로 시작해 이어지는 세계와의 대화. 지금부터 나눠볼까요? 아이푸드 다이어리 바로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여행 한 달 차. 처음 노르웨이에 오려던 건 단순히 지쳐버린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조용히 쉬다 오려던 내 계획은 끊임없이 열리는 페스티벌이 확 바꿔놨다. 여름엔 국제적인 규모의 재즈 페스티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북유럽 재즈를 한다. 역시 세계적인 현대 재즈 강국답다. 겨울엔 무료 음식들을 나눠주는 페스티벌이 곧잘 열리는데 맛은 그냥 그렇지만 은근 무료 스프나 과자들이 높은 물가에 질린 여행자들을 위로해준다. 이렇게 수많은 페스티벌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건 노르웨이 음식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데 각 지방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색 있는 요리 덕분에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어느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여행이었다. 어서오세요 손님, 편한 자리로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메뉴판 드릴 테니 천천히 골라주세요. 일단 노르웨이에 왔으면 생선 요리를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손님에게 딱 맞는 대구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혹시 홍어같이 향이 센 음식도 좋아하시나요? 네, 홍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럼 이 코스 요리가 딱이겠네요. 메인 메뉴로는 루테피스크로 짙은 향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노르웨이에선 최고의 요리로 불리고 있죠. 홍어를 좋아하신다니 이 요리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저트로는 브루노스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먹던 치즈와는 조금은 다른 색다른 치즈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노르웨이 음식 즐겨보시겠어요? 실례합니다. 요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루테피스크입니다. 루테피스크는 노르웨이 전통 음식으로 대구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소금에 절인 대구를 건조한 뒤 다시 물에 불리는 방법을 반복하여 생선의 단백질을 분해하면 말랑말랑한 식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식감이 어떠신가요? 약간 부드러운 젤리를 먹는 것 같네요. 생선에서 이런 식감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옆에 있는 베이컨과 함께 곁들여 먹어보시면 더 맛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홍어를 먹을 때 주로 삶은 돼지고기를 같이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루테피스크 준비 과정은 생선을 건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햇살과 공기에 생선이 많이 노출될수록 살의 색이 진해지고 풍미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노르웨이 해안은 루테피스크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죠. 메인 요리 루테피스크 맛있게 즐기셨나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브루노스트 올려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치즈라고도 불리는 브루노스트는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에다 염소젓과 크림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서 만들죠. 맛은 카라멜 맛에 많이 비유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끓이면서 유청에 있는 젖당이 카라멜라이즈화되며 부드러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거기에서 카라멜과 비슷한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브루노스트를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얇게 떠서 크래커나 빵에 올려 먹기도 하고 미트볼 위에 올려 먹기도 하죠. 저희 레스토랑은 와플과 수제 딸기잼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이 와플 위에 얇게 슬라이스한 브루노스트를 한 장 올리고 딸기잼을 취향껏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이 조합 정말 잘 어울리네요. 브루노스트의 단짠단짠한 맛 덕분에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천천히 즐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르웨이의 맛이 손님의 입속에 오랫동안 남아 추억으로 간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룬5의 슈가 듣고 오셨습니다. 그때 여행에서의 맛을 그대로, 여행 때 기분을 다시 내고 싶다면 여기로 모여주세요. IBS와 함께하는 글로벌 홈쿡 시간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연어, 연어 하면 노르웨이. 오늘은 노르웨이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연어 요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연어의 등심이라고도 불리는 허리 상단 부위는 살코기 대비 지방 비율이 높아서 식감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죠. 오늘은 이 연어의 허리 부위를 이용해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르웨이산 생연어를 준비해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레몬을 위에 올려 잠시 재워주세요. 그 다음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껍질부터 익도록 올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연어 스테이크는 껍질을 바삭하게 구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뒤집지 않을 겁니다. 옆면으로 보면 살이 하얗게 익어서 차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의 반 정도가 하얗게 익었다면 두꺼운 살 속까지 다 익었다는 뜻이죠. 이제 숟가락으로 기름을 끼얹어 주세요. 그럼 팬에 닿지 않는 윗면까지 골고루 익힐 수 있답니다. 이렇게 팬 위에 올려두며 굽는 시간 5분.
기름을 끼얹으며 굽는 시간 5분 해서 10분 정도가 걸리는 연어 스테이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같이 곁들여 먹을 건 아스파라거스, 구운 과일, 타르타르 소스 등 취향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연어 스테이크로 분위기 한번 내보는 건 어떤가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주 각 나라별 시그니처 음식 레시피를 집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귀로 즐기는 전세계 맛집 투어의 연장선. 글로벌 홈쿡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음식 여행 어떠셨나요? 톡톡 튀는 요리들의 매력에 반하진 않으셨나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기쁨을 담고 있는 현지의 음식들. 앞으로도 특색 있고 멋스러운 음식으로 마이푸드 다이어리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김현철의 왜 그래 들으면서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칩니다. 다음 여행 때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이영은,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